왕웨이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딸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약 결혼이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그게 불륜이었다니. 그래서 괘씸한 그 남자를 매몰차게 정리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잊고 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25년이 흘렀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중국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거래처 담당자 왕 리 씨 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옥석이 있더라고요. 반으로 잘린 그 옥석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25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담당자 아버지, 이름이 뭐래? 왕웨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제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민숙이라고 합니다. 딸 정민이와 함께 위대한 만두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25년 전부터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기업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일했어요. 그때 35살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활기찼던 시절이었어요. 일도 재미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어요. 왕웨이라는 중국인 남자였어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중국 업체의 담당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거래처 직원들과는 달랐거든요. 정중하면서도 유머가 있었고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렇게 업무로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왕웨이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런 그가 좋았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왕웨이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아름다운 옥석이었는데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특별한 형태였어요. 한쪽은 자신이 갖고 한쪽은 저에게 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민숙, 이 옥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싶어.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왕웨이는 자신의 이니셜 W를 옥석에 새겨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옥석을 정말 소중히 여겼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왕웨이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딸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약 결혼이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서 저에게는 진짜 사랑이라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그게 불륜이었다니. 저는 왕웨이에게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다신 만나지 말자.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했죠. 왕웨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연락을 끊고 3개월 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왕웨이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결국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딸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육아도 혼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민이가 태어나고 보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만두집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정민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한테만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25년이 흘렀어요. 정민이는 이제 27살이 되어서 저와 함께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전혀 문제 없이 건강하게 컸죠. 오히려 저보다 더 사업 수완이 좋아서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중국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며칠 전 정민이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드디어 중국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딸이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민이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중국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거래처 담당자 왕 리 씨 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옥석이 있더라고요. 반으로 잘린 그 옥석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25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 아버지, 이름이 뭐래? 왕웨이라고 하던데요. 중국의 큰 태양광 패널 회사를 하시는 회장님이래요. 그 순간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왕웨이. 25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 위에 있는 그 옥석을 꺼내 들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거실에 두고 있던 그 옥석을요. W 라고 새겨진 글씨를 손끝으로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 사람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정민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검색창에 왕웨이와 태양광을 쳤어요. 중국의 대형 태양광 패널 회사 회장 왕웨이.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25년 전 그 사람이 맞다는 걸 확신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느낌이 물씬 났죠.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정민이와 사업을 하게 된 왕리였던 거예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딸이 모르는 사이에 이복 언니와 사업을 하게 되다니. 정민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만 이 복잡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민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하지만 이미 사업 관계로 엮여버린 상황에서 계속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만두집에서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정민이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왕리 씨가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오신대요. 내일 우리 가게에 직접 오시겠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왕웨이가 온다고 25년 만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글쎄요. 왕리 씨 말로는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 출장이 생겼는데 딸이 거래하는 업체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게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다고. 역시 왕웨이도 옥석 이야기를 듣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25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했거든요. 다신 보지 말자고.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더 큰 문제는 정민이었어요. 아직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내일 그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날 거라니. 어떻게 반응할까? 충격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정민이가 오셨다고 하면서 가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저는 25년 만에 왕웨이를 다시 마주했어요. 첫 순간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웨이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는 왕웨이입니다. 왕웨이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왕리도 옆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당황하는 표정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겨우 그 정도 인사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민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민 씨 어머님께서 직접 만두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맛있겠어요. 왕웨이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민이 아버지라는 걸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했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정민이가 갓 쪄낸 갈비만두를 가져다 드렸어요. 왕웨이와 왕리가 한 입씩 먹어보더니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왕웨이가 정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했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정민 씨, 몇 살이에요? 27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왕리와 비슷한 또래네요. 그때 왕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아버지, 정민 씨네 집에도 우리 집과 똑같은 옥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왕웨이의 눈빛이 순간 변했고 저도 긴장이 됐어요. 아, 거실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왕웨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25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들켰는데 뭘 더 숨기겠어요. 정민아, 거실에서 그 옥석 좀 가져와. 정민이가 옥석을 가져왔어요. 왕웨이가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옥석을 꺼내더라고요. 두 옥석을 맞춰보니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정민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왕리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이었고요. 그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5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정민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온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정민이는 물론이고 왕리도, 왕웨이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5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털어놔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왕웨이 씨와 엄마는 25년 전에 만난 사이야. 정민이 눈이 커졌어요. 네? 엄마가 왕의 아저씨를 아셨다고요? 그때 엄마는 무역회사에서 일했거든. 왕웨이 씨는 중국 거래처 담당자였고, 우리는 연인 사이였어.
왕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왕웨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럼 그 옥석은?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왕웨이 씨가 엄마에게 준 선물이었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엄마에게 주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했었지. 그 순간 정민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똑똑한 아이라 대충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럼 혹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25년간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을. 왕웨이 씨는 너의 친아버지야. 그 말이 나오자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민이는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왕리는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왕웨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수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라는 걸 왜 알려주지 않았어? 왕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잖아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왕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버지라고요? 그것도 사업 파트너로 만난 분의 아버지가요? 정민이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왕리 씨는 제 언니라는 거예요? 왕리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사업 파트너로 만난 분이 제 이복 동생이었다고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정민이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죄송해요. 저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왕웨이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정민이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왕리도 어색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겠는지 아버지, 저희도 일단 호텔로 돌아가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외했던 그들이 떠나고 나니 저 혼자 만두집에 남게 됐어요. 25년 만에 터진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녁에 정민이가 돌아왔어요. 많이 울었는지 눈이 빨갛더라고요. 엄마,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정민아. 엄마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가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묻지 못했어요. 정민이 말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참고 견뎠을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25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엄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거든. 며칠 후 왕웨이가 혼자 가게에 찾아왔어요. 왕리 없이 혼자서요. 민수, 이야기 좀 하자. 조심스럽게 말하는 왕웨이를 보니 25년 전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25년 전 일은 정말 미안했어.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도, 너를 힘들게 한 것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정민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 동시에 25년간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게 너무 미안했고. 왕웨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민이는 내 딸이고,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25년이 지났어요.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그래도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5년간 혼자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민이도. 알겠어. 기다릴게. 그렇게 왕웨이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정민이와 왕리의 사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연락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도 처음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왕웨이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정민이는 저보다 훨씬 마음이 넓은 아이예요. 엄마, 저는 왕의 아저씨, 아니,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25년 전 일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아쉬워할 게 뭐 있어요. 정민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지. 왕리도 처음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정민이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자신도 갑작스럽게 동생이 생겨서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정민아, 언니도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 하지만 갑자기 동생이 생긴 게 싫지는 않아. 왕리의 이런 말을 정민이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저보다는 훨씬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왕웨이에 대한 마음 말이에요. 25년 전 그를 정말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도 있었고, 2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왕웨이는 계속 저에게 연락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가끔 정민이, 근황도 물어봤어요. 어느 날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민수, 25년 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걸 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걸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민이와 왕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중국 현지에서 실제 판매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같이 가요. 중국 현지 마켓 조사도 필요하고 저 혼자 가기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정민이가 저에게 함께 중국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중국에 가면 왕웨이를 또 만나게 될 텐데. 정민아, 엄마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엄마, 이제 피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사업 파트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왕의 아저씨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엄마가 같이 가줘야 마음이 놓여요. 결국 정민이 말에 설득당해서 중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해보니 왕웨이가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왕웨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왕리는 어디 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왕리가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왕웨이와 저희가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호텔의 짐을 풀고 왕웨이가 저희를 중국 현지 대형마트로 안내해 줬어요. 한국 식품 코너도 보여주고 경쟁 제품들도 살펴보게 해줬죠. 여기 냉동만두 섹션이에요. 한국 제품들이 꽤 인기가 있어요. 왕웨이가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이더라고요. 25년 사이에 정말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왕웨이가 유명한 딤섬 전문점으로 안내해 줬어요. 여기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딤섬집이에요. 정민 씨 만두와 비교해 보시라고 예약해 놨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갔죠. 정민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왕웨이가 정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요. 정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숙이 혼자서. 정말 대단해. 왕웨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서 25년간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마트를 둘러봤어요. 왕웨이가 운전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안내해 줬는데 중간중간 25년 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너와 함께 갔던 그 중국 음식점 아직도 있어. 그런가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과거를 되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왕리와 합류해서 4명이 함께 식사했어요. 왕리와 정민이는 금방 친해져서 자매처럼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민아, 내일은 더 큰 유통업체 가볼까? 거기서 실제 판매량도 확인해보고. 좋아요, 언니.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 반응도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열심히 사업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가족이 된 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왕웨이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정민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25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중국에서 3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도 왕웨이와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정민이와 왕리의 사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연락도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 왕웨이가 전화를 했어요. 민수,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건 아닐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너의 표정을 보면 알겠어. 아직도 나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왕웨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5년 전 일을 완전히 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실 왕웨이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저를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며칠 후 정민이가 저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왕웨이 아저씨,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응,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고 어색했어요.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민이의 말에 놀랐어요. 중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저희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민아,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민이가 이런 말을 하니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가 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달 후 왕웨이가 또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왕리 없이 개인적으로 온 거였죠. 만두집에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내가 25년 전에 내게 받은 그 옥석.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왜요? 사실. 그 옥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귀한 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가치는 몰랐는데, 그 옥석은 정말 나에게 특별한 거야. 아마 수억 원 가치가 될지도 모르지.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25년간 거실에 장식용으로 둔 그 돌이 수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팔아서 쓰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왕웨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왕웨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민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뭐요? 내가 돈 때문에 너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왕웨이는 제가 그 옥석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한다고 오해한 거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겠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네. 그렇게 왕웨이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그 후로 며칠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다행히 정민이와 왕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왕리가 정민이에게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 민숙 이모가 옥석을 팔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 정민이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그 옥석을 단순한 보석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25년 전 엄마와의 사랑의 증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저도 왕웨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왕웨이 씨,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괜찮아, 민수. 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그 옥석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옥석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어. 2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 왕웨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 옥석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계속 거실에 두고 살았거든요. 정말. 네. 아마 저도 모르게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통화 후에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연인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정민이도 점점 왕웨이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위해 많은 걸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시고. 정민이 말이 맞았어요. 왕웨이는 정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게 됐어요. 어느 날
네가 정민이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중국의 더웅이라는 도시에 가보자는 거였어요. 그곳은 옥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래요. 왕 리가 제안한 더웅 여행이 결정된 후 며칠 뒤 4명이 함께 중국으로 떠났어요. 더웅주 루이리 씨는 정말 옥의 도시라고 불릴만 했어요. 거리 곳곳에 옥 관련 상점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도 옥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왕웨이가 미리 예약해둔 전문 공방에 도착했어요. 그곳 장인분이 우리의 옥석을 보더니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옥석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장인분이 중국어로 왕웨이에게 물어보는데 정말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세요? 이 옥석이 아주 희귀한 종류래요. 한 번 더 자르면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엄마, 한번 해봐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에게 소중한 건 그 돌 자체보다 그 의미잖아요. 왕 리도 동의했어요. 맞아. 정민아.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나오든 상관없잖아. 우리에게는 이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결국 장인분이 조심스럽게 왕웨이의 옥석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4사람 모두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옥석이 갈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아이고. 장인분이 중국어로 뭔가 흥분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 최상급 옥석이래요. 가치가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5억 원이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가진 나머지 반쪽도. 맞아요. 민숙 씨 것도 같은 가치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5년간 거실에 두고 살았던 그 돌이 5억 원이라니. 그런데 그때 왕웨이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민숙, 이제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겠네. 정민이 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정말 꿈 같아요. 하지만 왕웨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민수, 나는 이 옥석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네, 25년 전 우리의 사랑,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정민이라는 소중한 딸까지. 이게 진짜 가치 아닐까? 왕웨이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좋은 말이긴 한데 뭔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공방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왕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왕웨이 씨, 25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그때와 같아. 이제는 방해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왕웨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서 정민이를 키우며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졌거든요. 지금 와서 그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25년 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당신이 결혼 사실을 숨겼던 것, 그로 인해 제가 받았던 상처들. 왕웨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환영해요. 정민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저도 그런 당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알겠어. 왕웨이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적어도 가족으로서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정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그날 밤 정민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를 완전히 거절하신 거예요? 연인으로서는 그래. 하지만 가족으로서는 함께 지낼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정민이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해줘서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왕웨이는 거리를 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정민이와 왕 리의 사업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죠. 민숙의 마음을 이해해. 너무 성급했나 봐. 아니에요. 당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저는 지금이 더 편해요. 그럼 천천히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로 했어요. 연인이 아닌 정민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더웅에서의 마지막 날, 네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정민이 사업이 잘 되도록 최대한 도울게. 왕웨이가 말했어요. 감사해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더웅에서 돌아온 후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위대한 갈비만두가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했거든요. 엄마, 이번 달 중국 수출량이 작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어요. 정민이가 기뻐하며 보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25년간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한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왕웨이도 약속대로 정민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는 유지했어요.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정민이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왕웨이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정민이 말로는 중국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가끔 외로워 보여요. 혼자서 큰 집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정민아. 엄마는 지금이 편해. 네, 알아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가끔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25년 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완전히 마음을 닫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편했어요. 그런 중에 왕 리가 한국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사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민이와 자매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민숙 이모, 정민이는 정말 훌륭한 동생이에요. 저보다 사업 감각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왕 리도 대단해. 정민이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두 자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상한 우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현재에 충실한 관계로 말이에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정민이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생겼고, 언니도 생겼고, 사업도 잘 되고, 엄마도 행복해, 정민아. 정말 그랬어요. 비록 보통의 가족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왕웨이는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요. 정민이를 만나고 사업도 점검하고 저와도 가끔 차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왕 리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정민이와 함께 사업을 키워가고 있어요. 정말 든든한 언니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 그 옥석 하나가 이 모든 운명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은 과거도 아름다운 현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저는 25년 동안 왕웨이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정민이가 있고, 정민이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왕웨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 옥석처럼 영원할 거예요. 연인으로서의 사랑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의 사랑,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이상 60세 이민숙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